안녕하세요. 서민 워킹맘입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초보자가 설명하는 경매 A to Z입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그 권리가 등기부 등본상에서 다 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법원이 이 집에 지금 이 경매가 진행이 되는 이유는 뭐 어떤 이유 때문이구나를 판단하는 게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래요.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은 뭐냐면 부동산이라고 해서 토지랑 건물에 여러 가지 권리 관계를 적어둔 공식적인 장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울구, 이제 요약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일반 건물이랑 집합 건물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이에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 토지 등기부 등본이랑 건물 등기부 등본이 따로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등기부 등본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이 부동산의 주소, 그 다음에 그 땅 같은 경우는 지목, 뭐 이게 대지인지, 뭐 전답인지, 뭐 이제 이런 땅의 그러한 성격에 대해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땅의 그런 특징이죠, 성격. 그 다음 면적,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게 표제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이런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이 언제 누구한테 되어 있는지 이게 표시되어 있는 게 갑구입니다. 갑구.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지 여부랑 또 그 외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다 별로 안 좋은 거죠. 뭔가 그 채권 채무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뭐 이제 판결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재산을 이렇게 잡아놓는 게 가압류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판결이 나도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미리 잡아놓는 게 가압류고, 그래서 이제 판결이 나게 되면 가압류를 이제 본압류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동산을 임의로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이나 가등기 다 이제 이런 게 좋지 않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그런 권리들이 표시되는 곳들은 다 소유권과 관련된 표시이기 때문에 갑구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임의경매랑 강제경매 같은 그런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라고 법원에서 그거를 확정을 해주게 될 때 이 물건은, 이 부동산은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도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갑구에 경매 기입 등기라고 해서 경매 개시 기일이 확정이 되면 갑구에 그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을구고요.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뭐 저당, 근저당권 설정하잖아요. 돈을 1억을 빌린다 하면 1금융권에서는 빌린 돈의 120%를 잡죠, 보통. 그 다음에 2금융권은 130%도 잡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이자를 못 내거나 나중에 뭐 증액 요청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보통은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빌린 돈보다 1금융권은 120%, 2금융권은 130%까지 근저당을 잡아놔요. 그래서 저당은 이제 빌린 돈의 100% 잡을 때 보통 저당 잡힌다라고 하고, 근저당은 실제 빌린 돈보다 120에서 130% 좀 더 뭐 더 그 이상도 이렇게 담보를 잡는 거를 근저당이라고 하고요. 전세권 임차권은 보통은 이제 임차인, 그 집에 월세나 전세를 살게 되는 그런 임차인 분들이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이제 이런 권리들, 그러니까 소유랑
관련되지 않는 기타 권리들이 표시되는 것들이 을고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부 등본상에서. 대부분 이제 갑구에 표시된 그러한 권리들 때문에 경매가 넘어가는 것들은 소유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강제 경매가 대부분이고요. 을고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 저당,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로 인해 경매가 진행될 때는 보통 이제 임의 경매이죠. 그 다음에 요약본은 우리가 이제 말소라고 해서 등기부 등본 보면 빨간 줄 그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돈을 다 갚았다든지 해서 근저당에 줄을 쫙쫙 긋잖아요. 그래서 요약본은 말소된 권리를 제외한 현재 살아있는 말소되지 않는 그런 권리의 요약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랑 갑구랑 을구에 말소되지 않은 그런 권리들, 갑구와 을구에 말소되지 않은 권리가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기부 등본은 그럼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가? 인터넷 등기소, 네이버에 인터넷 등기소를 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열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급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그냥 네이버에 이렇게 조회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서 요건 제가 설명 생략하고요. 열람은 이제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만 알면은 다 조회랑 발급이 가능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료 경매 정보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경매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또 무료 경매 정보지는 어떤 게 있고 유료 경매 정보지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유료 경매 정보지에서는 그런 각각의 경매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한 번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토지 등기, 또 건물 등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매 정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경매를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뭐 일전 영상에도 법원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어떻게 있는지 법원 전체랑 걔랑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 이제 지역에 경매는 이제 입찰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역, 저 같은 경우 이제 수원 성남인데 지금 조회할 때는 이제 법원 전체로 놓고 여기 지금 보면 물건은 주거용으로 해서 이제 검색을 한 거고요. 지금 여기 경매 절차 보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임의 경매, 강제 경매로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 임의 경매랑 강제 경매가 동시 진행되는 것도 있거든요. 한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임의, 강제 전체로 해서 조회를 해보면요. 여기 지금 지금 용인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건물만 매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지권이 없고 한번 요거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대지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만 경매에 나온 거예요. 뭐 땅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물건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건물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기 때문에 집합 건물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감정가도 나오죠. 9억 6,900만 원이고 최저가는 6억 7,800인데 뭐 1차에 유찰이 돼서 지금 2차 5월 6일 날 진행이 되는 건데요. 보증금은 항상 최저가의 10%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아파트인데 강제 경매고요. 건물만 매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유찰이 되겠죠. 여기 지금 보면 건물 등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그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표제부 같은 경우는 이 집합 건물에 대한 주소지가 표시가 되고 표제부에는 이제 뭐 건물 내역이 쭉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주소지랑 뭐 열람 일시도 다 나오죠. 그래서 표제부는 지금 이제 토지 부분은 여기 나오진 않았죠. 토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까 갑구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소유권에 관한 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대표적인 권리들인데 지금 가처분은 빨간 줄로 이렇게 말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처분이 남아있는 게 있고 또 이제 매매 소유권이 이전된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소유권에 대한 것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 압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해서 2018년 6월 29일 날 한번 강제 경매가
결정이 됐었네요. 예. 그러다가 다시 6월 달에 개시 결정된 게 말소가 되고 다시 2018년 11월에 강제 경매 개시가 또 결정이 됐어요. 9번은 아까 말소됐다고 돼 있죠. 이게 9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현재 이 그 물건에 어떤 권리들이, 어떤 소유권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여기 접수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이 쉽게 말하면 경매는 돈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그걸 대신 팔아줘서 순서대로 이 돈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걸 배당이라고 하는데, 그 배당 순서를 정할 때 중요한 게 이 등기부등본상의 접수번호예요. 이 날짜 순서대로 권리가 생기거든요. 물론 날짜 순서대로 또 권리가 생기는 거에 예외 사항들이 있어요. 뭐 조세채권 같이 세금이라던가 임금채권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등기부 등본상의 접수 번호, 접수 순서, 접수 날짜가 중요합니다. 돈을 받는 순서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을고는 여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되어 있죠. 예, 기록사항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예, 그럼 다른 한번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닫고요. 예. 다른 거는 한번 집을 한번 볼까요? 예,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이것도 유찰이 5번이나 됐는데 이렇게 5번까지 된 거는 뭔가 이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뭐 아직 초보기 때문에, 예. 요거는 지금 5월 6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요것도 지금 강제 경매고요. 요거는 지금 토지랑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거고, 대지권은 예, 13.552평, 그 다음에 건물은 11.943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정가가 1억 2,600이고요. 지금 유찰이 되게 많이 됐어요. 작년 6월부터 6차까지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억 2,600만 원이 4,1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고, 등기부 등본 보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예, 지금 보면 예, 여기도 지금 건물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등기부 등본 한번 볼게요. 네, 이것도 똑같이 역시나 예, 지금 표제부는 건물에 대한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대지권에 대한 표시가 또 따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대지권이 지목은 되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예, 이렇게 나오고요. 또 표제부에는 이 건물에 대한 뭐 건물이 어떤 구조가 콘크리트 구조다, 또 대지권은 전체 대지에 얼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게 다 이제 표시가 됩니다. 표제부는. 그다음 가꾸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소유권이 어떻게 이제 이전이 됐는지. 그 다음에 또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가 걸렸다가 말소된 게 좀 많이 있네요. 그리고 2016년 5월 달에 이미 경매도 개시 결정이 된 적이 있고, 뭐가 복잡하네요. 그쵸? 또 소유권이 이전이 됐고, 또 이제 4번, 7번에 가압류가 말소가 되고, 8번에 임의 개시 결정도 말소가 됐고, 10번에 압류도 또 말소가 됐다가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에 또 강제 경매가 19년도 1월 10일 날 또 개시 결정이 났네요. 복잡해요, 지금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을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저당도 이제 뭐 보통 이제 집을 살 때 다 본인 돈으로 사는 분보다는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근저당 설정해서. 근저당도 여러 번 이제 뭐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받았을 거고요. 전세권도 설정이 되어 있네요. 네, 1억으로 전세권자가 설정을 해 놓은 게 있고, 이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으로 가면 요약본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표제부 그 건물의 집합 건물에 대한 주소지랑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중에서 현재 말소되지 않고 살아있는 권리들에 대한 요약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갑구에서는 소유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거 19년도 1월 10일 날요. 누가 이제 이거를 강제 경매를 신청했는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을구에는 현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에 대한 살아있는 권리에 대한 요약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리했던 내용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경매 종류는 임의경매랑 강제경매가 있는데, 이제 임의경매는 담보, 강제경매는 신용. 주로 임의경매에 해당되는 권리인 저당, 근저당, 그다음 임차권, 전세권은 등기부 등본상에 을구에 표시가 되고, 임의경매는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또 돈을 다 갚으면 잔금 납부 전에는 자동 취소가 되고, 따로 낙찰자의 그 잔금 완납 전 자동 취소권은 낙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진 않다는 거,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강제 경매는 담보가 아니라 신용에 의한 채권에 대한 그러한 돈을 빌린 것 때문에 생긴 걸로 바로 경매 신청할 수가 없고 반드시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권리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보통 등기부 등본상에 갑구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잔금 완납 전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다 해도 바로 경매가 취소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법원에 그런 득을 해야 되고요.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때 반드시 낙찰자의 경매 취소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요약본으로 되어 있는데,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 토지랑 건물에 대한 주로 정보가 표시되어 있고, 갑구는 소유권이 어떻게 이동이 됐는지, 그래서 이제 뭐 매매라던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 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그리고 임의경매나 강제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그런 경매 개시 일정을 안내하는, 표시하는 경매 기입 등기가 갑구에 표시가 되고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표시라고 해서 보통 근저당, 저당,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정이 됐고, 또 이제 이게 다 말소가 된 것도 있고 살아있는 그런 변동사항이 다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약본은 말소된 권리를 제외한 갑구와 을구의 현재 살아있는 그런 권리들을 요약해서 표시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등기부 등본 조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시면 되고요. 보통 전월세를 할 때도 계약 당일 아침에 등기부 등본을 띄워봐야 됩니다. 조회 그 일시를 다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유료 경매 정보지에서는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유료 경매 정보지도 반드시 이제 경매에 입찰하기 직전에는 한 번 더 띄워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 차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